게임에서 하던 짓을 현실 세계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인생을 곱게 살다 가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선 한 10대 소년이 게임에서 하던 짓을 현실에서 그대로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남자의 이름은 잔 마든보로. 어렸을 때부터 못 말리는 게임 덕후였습니다. 학기 중일 때는 하루에 7시간, 방학 때는 하루에 14시간을 게임기 앞에서 보냈죠. 아무리 서양 사회가 우리나라보다는 개방적이긴 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이 게임만 하는 걸 지켜보는 심정은 만국 공통이었습니다. 등짝 스매시, 게임기 압수, 그리고 김치 싸대. 뭐요? 아무튼 가지각색의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아들의 게임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축구선수였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취미생활로 축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적극적으로 꼬시기까지 했는데, 아무리 축구의 재미를 알려주려 노력을 해봐도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물고 헤딩뿐이었습니다. 게임 외에는 잘하는 것도 관심 없는 것도 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약해진 부모님은 결국 매일 학교 숙제를 다 끝내면 게임을 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게임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마든보로는 물 만난 고기처럼 하루 종일 다시 게임에 몰두했고, 이런 모습을 본 부모님은 제발 가끔은 밖으로 좀 나가서 사람을 좀 만나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럴 때면 마든보로는 보이스챗으로 사람들과 실컷 떠들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사람을 만나요? 라고 답하며 부모님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아들로부터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들이 물건을 만들어 보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며 필요한 장비들을 사줄 수 있냐고 물었죠. 부모님은 드디어 아들이 게임이 아닌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에 화색이 돌았고,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사라며 아들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의 방에 완성품을 보러 간 부모님은 동공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들, 페달, 고급 의자, 거기다 깨알 같은 번호판까지 아들이 아예 각 잡고 실제 운전석 같은 게임 스테이션을 제작해버린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부모님은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고, 마든보로는 이날 이후 더욱더 리얼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며 그 어느 때보다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가 레이싱 게임에 집착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레이서가 꿈이었던 그는 10대가 되자 진지하게 부모님께 레이서가 되고 싶다고 말했죠. 부모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대체 레이싱카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제발 현실적인 꿈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서가 되기엔 가정 형편이 어림도 없다는 걸 깨달은 그는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죠. 그럼에도 자동차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대학에 진학할 때 전공을 스포츠카 정비로 선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단돈 25파운드로 살 수 있던 레이싱 게임은 최고의 대리만족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도 실존하는 세계 각지의 레이싱 코스를 누빌 수 있었고, 각종 드림카를 몰아보는 것은 물론 내 입맛대로 차를 개조하고 꾸밀 수도 있었죠. 그에게 레이싱 게임은 단순히 게임이 아닌 꿈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게임에 접속한 마든보로는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새로운 메뉴가 추가된 걸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이 메뉴에 들어가 봤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레이싱 게이머들을 실제 프로레이서로 데뷔시켜주겠다는 말이었죠. 만우절 농담이라고 해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공지였습니다. 프로레이서로 데뷔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 게임 실력이었습니다. 마든보로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서라는 꿈을 포기하고 레이싱 게임으로 대리만족을 해야 했던 그에게 게임 실력만 있다면 현실 세계에서 레이서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이건 마치 하늘이 내려준 기회 같았죠. 그러나 이 기회를 따내는데 필요한 능력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영국 한 나라가 아닌 유럽 전역의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한 타임어택에서 20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마든보로는 일단 자신의 실력이 유럽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 첫 주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는지 단 첫 시도 만에 무려 50위를 기록했죠. 이 정도면 조금만 더 연습하면 20위도 꿈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에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게임에 접속해본 마든보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기록이 무려 5만위까지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뒤늦게 참전한 유럽의 수많은 게이머들이 자신의 기록을 무참히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그날부터 예선이 열리는 6주 동안 미친 듯이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하루 전 그는 자신의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9위의 기록을 세웠죠. 그러나 방심은 금물. 아직 하루의 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역전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밤이 되도록 신기록을 세우느라 혼신의 힘을 다 쏟았던 그는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할 생각으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지 눈을 뜨고 나니 이미 해가 떠 있었고, 그 사이 역전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든보로는 허겁지겁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예선은 이미 마감된 시점이었죠. 간절한 마음으로 순위 확인을 해보는데 거짓말처럼 단 하루 만에 그의 기록은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최종 성적은 9위. 꿈에 그리던 레이서 데뷔의 기회를 갖게 되었죠. 그렇게
온라인 대회를 통과한 그는 한 오프라인 대회에 초대받게 되는데 여기서 마든보로는 또 식겁할 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레이서 데뷔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온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본 뒤 최종적으로 레이서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을 우승자로 뽑는다는 컨셉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은 GT 아카데미라는 서바이벌 TV 프로그램 형식으로 방영된다는 것이었죠. 엄격한 체력 테스트는 물론 중력을 견뎌내는 체험, 심지어 경비행기를 모는 테스트를 시키는 등 강도 높은 테스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마든보로는 비로소 생애 처음으로 레이싱카를 몰아보게 됐는데 실제 차량을 몰아본 그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하던 조작법 그대로 실제 레이싱에 적용해보니 환상적인 드래프트가 가능했던 것이죠. 심지어 차종, 타이어, 날씨에 따라 바뀌는 미묘한 조작감까지도 전부 게임에서 느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게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마든보로는 실제 레이싱에도 남들보다 빠르게 적응했고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이 발표되는 순간 마든보로는 카메라 앞에서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행복한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마든보로에겐 평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설렘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프로레이서로 데뷔한다는 것은 게이머로서는 최정상이었던 그가 레이서로서는 최하위의 출발점에 선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이죠. 이젠 프로레이서들 사이에서 실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대회는 바로 세계 3대 레이스 중 하나이며 죽음의 24시간 경주라고도 불리는 르망 24시였습니다. 이 대회는 3명의 레이서가 한 팀을 이뤄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트랙을 달리는 경주로 극한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죠. 여기에 출전한 마든보로의 팀은 역사상 전례 없던 멤버로 구성됐습니다. 마든보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팀원들 역시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한 서바이벌 방송 GT 아카데미 출신이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레이싱계에선 비웃음이 난무했습니다. 게임이 현실과 같다고 생각하나 겜돌이들이 시속 320km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와 같은 비아냥은 물론 게임에선 사고가 나도 리셋 버튼을 누르면 그만이지만 여기서 사고가 났다간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르망 24시란 대회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자동차 레이스 역사상 최악의 사상자 수를 낸 경기로 24시간 경주이기 때문에 컴컴한 밤에도 달려야 했죠. 게다가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나 마든보로는 모두의 비웃음을 이겨내며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래도 우승만 못했을 뿐이지 이제 막 데뷔한 것 치고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프로의 틈 사이에서 탑3에 들며 포디움에 올랐던 것입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보인 마든보로는 이후 독일 호켄하임링에서도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을 하는 등 점점 더 두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몸담고 있던 레이싱의 세계는 언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2015년 3월 그는 독일의 한 서킷을 달리다가 전속력으로 언덕을 뛰어넘는 순간 차가 앞부터 들리며 뒤집혀지기 시작했고 굉음과 함께 지상에 충돌하며 차는 마치 플라스틱처럼 구겨졌습니다. 마든보로는 목숨을 기적적으로 건지게 되었죠. 사고의 규모로 봐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경상에 그치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러나 안도한 것도 잠시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현장에 있던 관중 한 명이 자신의 사고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레이싱 대회는 얇은 철조망 하나를 앞에 두고 캠핑 의자를 가져다 놓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마든보로의 차가 너무 높이 떠버리는 바람에 철조망 넘어서까지 굴러가 버린 것이죠. 관중의 사망 소식을 들은 마든보로는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에선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자신의 사고로 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건 아무렇지 않게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 또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으니 그 트라우마는 상당했죠. 실제로 차가 공중에 떠있던 그 찰나의 1, 2초가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차가 땅에 닿는 순간 내 삶은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말이죠.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을 뻔한 어머니는 병원으로 달려와 아들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때 마든보로는 진지하게 레이서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사고의 트라우마는 컸고 며칠이 지나도록 두려움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에 마든보로는 자신이 다시 레이싱을 할 수 있을지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용기를 내어 운전석에 앉아 시속 320km까지 밟아보기로 한 것이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지 실험을 해본 것이었는데 이 순간 그는 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서킷을 달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머릿속 가득했던 갖가지 잡념들이 사라지며 어느 순간부터 순간순간의 조작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초단위로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레이싱 서킷에서 단 한순간도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었죠. 마든보로는 이제서야 서킷을 질주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자신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최고의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방황의 시기를 마친 마든보로는 본격적으로 레이싱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성적을 내기 시작하며 정상을 향해 갔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맹활약을 펼쳤는데 일본 시즈오카의 슈퍼 GT의 한 코스에선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고 레이싱카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는 1인승 레이싱에도 도전해 한 해에만 무려 11번이나 포디움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게이머에서 진정한 레이서로 거듭난 그의 활약은 레이싱계 바깥에서까지도 주목을 받았죠. 전세계 모든 스포츠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시장성 있는 스포츠인 탑 50에 뽑힐 정도였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농구선수 스테픈 커리, 육상선수 우샤인 볼트 등 각 분야의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 많았죠. 이 사이에 마든보로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어느덧 마든보로는 3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포디움에 올라 샴페인을 터뜨릴 그 순간을 위해 어딘가의 서킷에서 시속 320km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게이머에서 레이서가 된 잔 마든보로의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다가오는 9월 20일 실제 영화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잔 마든보로의 인생을 바탕으로 더욱 재밌게 각색한 영화 그란 투리스모입니다. 실제 잔 마든보로가 레이싱 장면들을 대역으로 찍어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반가운 배우들을 오랜만에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먼저 반지의 제왕,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로 유명한 올랜도 블룸이 오랜만에 극장 상영작으로 돌아오며 기묘한 이야기, 블랙 위도우 등으로 유명한 데이빗 하버도 출연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로튼 토마토 팝콘 지수 98%를 받고 있을 정도로 오락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시속 320km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1인칭 시점의 화면, 그리고 초고속 드론 촬영까지 이용해 속도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마치 직접 레이싱카를 몰고 있는 듯한 짜릿함이 있습니다. 이런 장르적 특성상 4D나 돌비 상영과 같은 특수 관람으로 보면 영화관 의자가 아니라 마치 레이싱카 운전석에 앉아있는 듯한 스릴감을 느낄 수 있죠. 어떨 때는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레이싱 게임과 똑 닮은 3인칭 시점들도 나오며 게임에서의 연출을 오마주하기 위해 특수한 구도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실화 바탕의 영화답게 고증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공중에 90도로 붕 떴다가 곤두박질 치는 마든보로의 사고 장면을 찍을 때는 장소는 물론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심혈을 기울여 재현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가장 기대됐던 이유는 감독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SF 영화 디스트릭트 9의 감독 닐 블롬캠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SF 영화 중 하나이죠.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카메라 워크와 슬로우 모션을 기가 막히게 활용한 액션 연출로 정평이 나 있는 감독인데요. 실제로 스포츠카를 3대나 보유할 정도로 유명한 스포츠카 매니아라서 카레이싱을 다루는 영화를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매력적으로 연출했을지 기대됩니다. 명배우들이 연기하는 감동 실화를 보며 가슴속 뜨거움을 느끼고 굉음을 내며 서킷을 질주하는 시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영화 그란 투리스모는 9월 20일 개봉합니다. Somewhere out there's a kid who's faster than all these professional drivers. This whole thing is insane, but he is the best one. I'm not gonna quit.